평생을 남에게 패기치지 않으려 조심하고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며 착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의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나는 왜 평생을 진심을 다해 살았는데 정작 내 주변에는 나를 깎아내리려는 비열한 말들만 가득할까? 명절 저녁 식사 자리나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묘하게 나를 건너뛰며 흐르는 대화의 흐름, 혹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마자 시작되는 불쾌한 속삭임을 느꼈을 때의 그 거대한 소외감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깊은 밤 잠자리에 누워 자책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너무 매력 없는 사람이라 다들 나를 싫어하는 걸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의 수십 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 불편하면서도 명쾌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유 없는 미움을 받고 등 뒤에서 험담이 들려오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 살았다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빛나는 존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그 고결한 선함이 누군가에게는 참을 수 없는 폭력이 됩니다. 당신이 보여준 무해한 친절이 열등감에 찌든 이들에게는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시키는 가장 잔인한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그 빛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 살기 위해 당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려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심리학과 뇌과학의 렌즈로 파헤쳐 볼 우월함의 저주입니다. 세상은 오직 자신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나 자신의 추악한 밑바닥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숭고한 존재만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이름 없는 돌멩이를 발로 차며 밤새 험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성실함, 따뜻한 심성, 그리고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품격이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거봐, 너도 결국 우리랑 똑같이 추악한 인간이잖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비겁한 삶을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이 비극적이고도 찬란한 역설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실린 고독과 공포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높은 곳에 서 있기에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정상의 무게였습니다. 이어지는 파트 2에서는 인간의 가장 어두운 본능인 시기심과 투사가 어떻게 당신을 향한 화살로 변하는지 그 비겁한 심리의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선함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다음 통찰을 주목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당신을 향한 근거 없는 증오가 발생하는 심연의 구석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밀하고도 잔인한 심리적 살인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왜 당신의 평온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까요? 그 비겁한 메커니즘의 중심에는 심리학의 거장 멜라니 클라인이 경고한 시기심 MB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질투와 시기심은 본질부터가 다릅니다. 질투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부러움에서 시작된다면 시기심은 훨씬 더 어둡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시기심은 내가 가질 수 없는 상대의 고귀한 가치를 찬탈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것을 오염시키고 철저히 파괴해서 상대도 나만큼이나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비열한 마음입니다. 당신이 가진 평온함, 깊은 신뢰를 얻는 성품,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품격은 그들에게 자신의 초라함을 강제로 마주하게 만드는 고통의 반가소해가 됩니다. 이때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칼 융기 말한 투사 프로젝션입니다. 투사란 내 마음속에 있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이라는 스크린에 띄워 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등감과 위선을 스스로 직면하기에는 너무나 나약하기에 그 모든 오물을 가장 깨끗한 화면인 당신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이상한 거야. 험담꾼들이 당신에 대해 늘어놓는 그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말들은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정확히 그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묘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진실로 당신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라는 하얀 캔버스 위에 드리워진 자신의 추한 그림자를 참지 못해 그 캔버스를 찢으려 발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 당신이 미움을 받는 것은 당신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내뿜는 그 정갈하고 고귀한 에너지를 상대방의 뇌가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화질 모니터에 초고화질 영상을 강제로 재생하면 화면이 깨지고 과부하가 걸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너무나 높기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뇌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논리만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칼에 베인 듯한 실제적인 통증을 느껴야만 할까요?
이어지는 파트 3에서는 당신의 뇌가 사회적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고독이 처량한 외로움이 아닌 축복의 시간이어야 하는지 뇌과학적 진실을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오해를 받거나 이유 없는 미움을 당할 때 마음이 아픈 것을 넘어 몸이 찢기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예민하거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과학은 이 현상을 아주 냉정하고도 명확한 증거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뇌에는 사회적 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위인 전대상 피질 anterior cingulate cortex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소외될 때 이 부위가 활성화되는 방식이 뜨거운 불에 데이거나 칼에 베었을 때 느끼는 신체적 통증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비참함과 억울함은 단순한 감정적 착각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아주 실제적인 생존 통증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실제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타인의 뇌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당신을 공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 뇌의 가장 예민한 경비원인 편도체가 관여합니다. 편도체는 불확실성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여러분처럼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늘 평온함을 유지하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타인의 뇌 입장에서 볼 때 도무지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아주 불확실하고 모호한 존재가 됩니다. 정보의 공백이 생기면 뇌는 그 빈칸을 공포와 의심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뇌는 기막힌 왜곡을 시작하는데 이를 인지적 정당화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스스로 설명하기 위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왠지 거만해 보여. 말이 없는 걸 보니 뒤에서 딴 생각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뱉어내는 독설은 당신의 실제 모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 뇌의 인지적 한계와 오작동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미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뿜는 그 정갈하고 고귀한 에너지를 상대방의 뇌가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타인의 뇌가 일으킨 성능 오류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를 넘어 행동해야 합니다. 타인의 오작동하는 뇌가 당신의 소중한 전대상 피질을 파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인내나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정당 방위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지난날 당신이 견뎌온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밖이 아닌 나 자신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워는 고독이야말로 뛰어난 정신을 가진 자의 운명이라 말했습니다. 그 고독은 처량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타인의 비루한 소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나 자신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내면을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고 누군가 성벽 밖에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혀도 요새 안의 주인이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그 소음은 결국 힘을 잃고 흩어질 뿐입니다. 사자는 파리의 웅성거림에 일일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파리가 꼬이는 이유는 당신이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강력한 생명력과 온기가 탐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타인의 편견이 그려낸 왜곡된 초상화를 과감히 찢어버리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정말 괜찮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당신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참느라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인에게 낭비했던 그 소중한 사랑을 이제는 오직 당신의 평화와 성장을 위해서만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타인의 것이 아닌 오롯이 당신만의 빛나는 걸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보살 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